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각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오늘은 장이 개장하고 나서 오후까지 좀 강한 시장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집 밖에 축제가 열려가지고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창문만 열면 그 불꽃놀이를 구경할 수 있는데 나는 집에서 TV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좋은 조짐으로 변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다행히 시장이 올랐습니다. 어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일까요? 어제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아쉬운데 거래량이 제가 이번 주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제 매수했던 업종에 매수가 연이어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어제 매도했던 업종에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업종은 또 매도를 했어요. 네. 안 좋은 흐름이죠. 단타 매매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를 했다가 그거를 거의 다 회수를 했다가 다시 2시 40분 넘어서 다시 원래 자리까지 되돌아 가는 모양새가 나왔습니다. 근데 선물이 2시 40분 그 이후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상승폭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외국인의 흐름이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네. 근데 주식은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매수를 했는데 오늘 외국인이 아침에 선물을 매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 쪽에서는 코스피에서 매수를 계속 이어나갔다. 아침에 시장이 상승해서 시작했는데 그거는 이제 기관하고 개인하고 선물 매수 해가지고 기관 쪽에서 아마 선물 매수하고 주식 매수를 동시에 진행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실적 기대감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매수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어제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어제 기대했던 거래량 증가와 업종에 대한 매수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제 미국 그 시카고 연준 국가 활동 지수 요게 9월 달께 마이너스 0.13 줄었습니다. 0.05에서 마이너스로 줄었고 그리고 달라스 연방 제조업 지수 이거는 10월 달께 14.6이 나왔어요. 지난번에가 4.6이었는데 이거는 10월 달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9월달 지표하고 10월달 지표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막 나오는데 9월달 건 떨어졌고 10월달 건 올랐다. 우리나라 오늘 GDP 성장률이 0.3%, 3분기 GDP 성장률이 0.3% 나와가지고 올해 성장률 4% 달성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 뭐 한국은행에서는 4분기에 성장률이 1%가 나와야만이 4%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분기 성장률이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떨어졌어요. 일시적으로 떨어졌는데 4분기에는 그게 좀 회복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4% 달성률이 나올 만큼 그렇게 급증하는 성장률이 나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급증을 했는데 1000조가 넘었죠. 1000달러를 넘었는데 이게 700달러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테슬라를 이제 사야겠다. 저는 테슬라를 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올랐네요. 어제 렌터카 업체 허츠와 10만 대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 렌터카 업체가 총 50만 대를 굴리는 업체인데 10만 대를 테슬라로 교체하겠다. 앞으로 아마 50만 대를 전부 다 이거 전기차로 바꾸지 않을까, 테슬라로 바꾸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다. 그리고 테슬라가 그 배터리, 4680 배터리로 다 교체하겠다. 내년부터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파나소닉이 지금 그 테슬라의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LFP 배터리를 만들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이게 지금 테슬라 자체적으로 기가팩토리에서 만드는 그 배터리는 이 파나소닉하고 전혀 제휴가 되어 있지 않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또 테슬라가 비아디의 그 배터리를 주문을 했어요. 10기가와트. 근데 비아디가 배터리 가격을 인상을 한다고 하네요. 한 20% 정도 가까이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테슬라 때문에
뭐 다른 나라하고 뭐 이렇게 좋은데 우리나라는 오늘 배터리 업체들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테슬라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테슬라에 뭐 이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좀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리고 긍정적으로 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다. 20% 가까이. 영업이익 20%, 매출이 한 40% 정도 이렇게 증가를 했다. 뭐 페이스북은 뭐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뭐 내부 고발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는 뭐 실적이 예. 그리고 그 중국의 류어 부총리하고 옐런 재무장관이 화상 회의를 했는데 관세, 뭐 제재 이런 거 빨리 없애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 거시적인 경제 관점에서 협력을 논의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물가가 높은 것 중에서 중국에다가 지금 관세를 부과해가지고 물가가 높아진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없애주면 물가 상승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관세를 철폐할 그런 의사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무역대표부의 발언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뭐 살짝 기대감이 생길 그런 뉴스죠. 네. 그리고 인민은행이 뭐 어제 그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고 1,900억 위안 공급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중국 시장은 또 빠졌어요. 네. 중국 당국이 그 달러채를 많이 발행한 부동산 개발 업체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요 업체, 어떤 업체들이 소환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예. 하여튼 뭐 그것 때문인지 하여튼 중국은 좀 빠졌고 미국은 뭐 테슬라하고 페이스북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수소 관련돼 가지고 블룸 에너지라고 SK 에코 플랜트와 이 협약을 맺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어제 37% 넘게 급등했어요. 네. 대규모로 투자한 SK가 지금 그 재생에너지, 예, 친환경 에너지 이쪽 투자에 거의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그 최태원 회장이 전 세계 친환경 에너지 1%를 SK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대단한 포부죠. 네. 근데 우리나라 업체하고 협력하는 게 없어가지고 미국 업체가 37% 올랐는데 오늘 뭐 두산 퓨얼셀만 조금 이렇게 올랐어요. 네. 최근에 뭐 방송에서 뭐 그 다음으로 주도 업종이 뭐 수소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하여튼 미국 쪽은 뭐 그쪽이 좋은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시장 흐름은 좀 많이 아쉽다. 예, 거래량도 많이 줄어버렸고 그리고 매수 업종이 바뀌었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근데 오늘 나온 실적 그 발표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실적 기대치가 거의 제로인 상태이거든요. 지금 그 증권사들이 실적 기대감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제로인 상태고 많이 빠진 상태라서 그런지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 주가가 안 빠지고 실적이 살짝 좋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뭐 그런 흐름이 보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네. 올라가는데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대로 오늘도 여러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과 관련한 기업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있었을까요? 일단 어제 질문에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빠지는데 SK 하이닉스는 왜 오르느냐.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1시 조금 넘어서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 SK 하이닉스는 낸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년도 전망을 얘기를 했는데 D램과 낸드의 성장률을 얘기를 했어요. D램은 20%, 낸드는 내년에 40%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낸드가 SK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부가 11개 분기 동안 적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시장에서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어제는 왜 올랐을까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가 어떤 뭐 삼성전자를 압도할 만한 어떤 그런 뉴스를 만들어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마이크론이 오른 거는 또 대만의 그 지진 때문에 반도체 생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마이크론이 올랐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뉴스가 있었는데 뭐 그거와 연관해서 하이닉스가 좀 오르지 않았을까? 그럼 왜 삼성전자는 오르지 않았나? 네. 삼성전자는 지금 못 올라가는 이유가 딱 한 가지인 것 같거든요. 네. 뭐 때문인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오늘도 그 재판부에 출석했잖아요. 네.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뭐 그런 거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뭐 그것만 되면 그 삼성전자의 그 부사장인가요? 그분이 나와서 지금 미국 쪽 투자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할 거냐? 이렇게 기자가 또 물어봤는데 하여튼 뭐 최대한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대답을 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조금 이렇게 다르지 않을까. 뭐 똑같은 건데 그리고 삼성전자가 뭐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전도 있고 뭐 핸드폰 스마트폰도 있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사실 반도체거든요. 반도체에서 이익이 제일 많이 나니까. 그러면 하이닉스랑 비슷하게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4분기 D램에 대해서 너무너무 비관적입니다. 네. 내년 1분기까지 너무너무 비관적이에요. 근데 오늘 뉴스에 보면은 살짝 너무 이 우려가 과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뉴스가 있었어요. 네. 이런 대기업들은 사실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 탐방을 가면 뭐 정보를 숨기고 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증권사와 회사가 얘기하는 게 다르냐 하는 거죠.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탐방 가서 뭘 듣고 온 거냐. 네. 오늘 특징적인 것 또 하나가 포스코의 목표가를 아침에 마이너스 16%를 하향한 증권사가 있어요. 네. 포스코는 그 컨퍼런스 콜에서 자동차 좋아질 것 같고 조선은 뭐 수조가 4배고 내년에 뭐 중국에 지금 철강 그거 관련된 그 제어하고 있는 거 그거는 진행이 계속 되기 때문에 내년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전방 산업이 안 좋아가지고 목표가를 마이너스 16%를 하향한다. 이런 엇박자가 나오니까 이게 그 시장에 어떤 힘이 분산돼 버리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전문가들이니까요. 뭐 뭔가 잘 분석을 했겠죠. 했는데 왜 회사와 다른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네. 근데 회사가 이게 전망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걸 숨기지는 않습니다. 전망이 안 좋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하는데 지금 회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이 증권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이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매출이 살짝 줄었죠. 예, 한 5% 정도 줄고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4%가 빠졌어요. 갑자기 급락하는 그런 게 나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전망치보다 한 40% 정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네. 근데 오늘 주가는 안 올랐다. 네.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전망치에 한 20% 정도 미달해서 나왔다. 2차전지 소재는 전망치에 만족할 만한 실적이 안 나올 겁니다. 그 공장 증설해서 뭐 이렇게 늘어나는 거 그거는 미래예요, 미래. 지금은 아니거든요. 물론 과거보다는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큼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한유화가 지금 그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보면 30만 원 정도 선이 바닥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지금 20만 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실적을 열어보니까 많이 안 좋다. 최근에 뭐 어제 보니까 에틸렌하고 뭐 프로필렌 뭐 하여튼 화학 이런 제품들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나프타가 많이 올랐는데 나프타가 오르면 이게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면 지금은 시장에 안 좋게 나오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조금이라도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어제 댓글은 이게 너무 장문으로 이렇게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그걸 읽기가 힘이 드는데 좀 짧게 그 뭐 의견 써주시는 거 그거 뭐 감사드리는데 좀 짧게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원 시스템즈 그 2차 전지 캔 그거를 완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만들었다 해가지고 잘 올라가다가 2차 전지가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졌어요. 근데 2차 전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 섹터는 크게 대기업이 이게 막 그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쪽이 아니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2차 전지 내년에는 2차 전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지금 동원 시스템즈 차트를 보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조금 지지선에 근접해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매수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 뭐 천연가스 뭐 이런 거 나르고 하면 좋게 볼 만한 회사가 어디 있느냐. 저는 뭐 조선주 사면 무조건 현대미포조선 사는데 지금 조선주가 현대중공업 그룹에 현대중공업 지주,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4개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인데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아니면은 뭐 대우조선. 그러니까 지금 이 배를 운영하는 선주들 있잖아요. 그 선주들 중에 아주 큰 회사들이 2024년 이후인가요?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운항을 안 하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블루 펀드라고 그린 펀드가 아니고 그린 본드가 아니고 블루 본드라고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해양에 투자하는 건데 친환경 그 해양에다가 투자하는 거 그거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이거든요. 이번에 캐나다에선가요? 그거 저기 5억 달러인가 이렇게 발행하려고 했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해가지고 7억 5천만 달러인가 뭐 그렇게 발행을 했어요. 네, 그거 요즘에 수요 많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친환경 그 해양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선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중에서 이 친환경으로 연료전지로 운항하거나 가스로 운항하거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조선주들은 그거 다 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사시면 중국하고는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수급에 대해서 길게 써가지고 매수할 그게 없기 때문에 박스권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급에 대해서 그 보통 TV나 아니면은 이런데 뭐 전문가 방송에 이런데 보면 수급이 나빠서 시장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급이 안 좋아서 그리고 뭐 수급이 좋은 종목을 따라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수급은 결과론적인 거예요. 대부분은 수급이 나빠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는 특히 이번에 주가 급락할 때 신용 대출 이런 거 반대 매매 맞으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 이게 수급이 안 좋아져가지고 빠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원인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가가 빠져가지고 수급이 나빠지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객분들이 수급이 좋은 종목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면 수급은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종목을 찾거나 시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줄 수 있느냐, 뭐 개인이 살 여력이 있느냐, 기관은 뭐 살 여력이 있느냐, 살 여력이 없죠.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 생각이 없어요. 모멘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적 장세로 들어가게 되면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때는 어제 누가 사서 올랐다고. 오늘은 그럼 누가 사서 겨우 뭐 2천억 사가지고 그 때문에 주가가 30포인트 이렇게 올라간다? 근데 개인들이 사서 주가를 끌어올린다? 개인들은 보통 떨어지면 이렇게 걸어두잖아요. 이렇게. 호가를 올리면서 매수를 하지 않아요. 개인들은 잘. 물론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종목들은 막 급하게 따라 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 전체 지수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뭐 지금 현재 수급을 유발해가지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주체는 없다. 그리고 또 다음 달부터 아마 그 대주주 그거 낮춰야 돼가지고 또 개인들 매도 나온다고 또 막 증권사들 막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급 더 나빠지겠죠. 네. 근데 과연 오를 수 있을까? 박스권일까? 저는 박스권 시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스권이면 누가 주식을 사겠습니까? 빠지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예. 빠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박스권이라는 거는 박스피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 빠지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비관적으로 바뀌잖아요. 물론 종목은 다르겠죠. 예. 지수는 그렇게 된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은 과도하게 많이 빠져 있다. 지금 수급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 수급 때문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적 전망도 기대치도 없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금융 장세. 아, 네.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은행들이 돈을 시중에다 많이 풀어가지고 중앙은행하고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회복시키려고 처음에 시도할 때 그때가 유동성 장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실적 장세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유동성 장세가 이렇게 가다가 실적 장세로 들어갔다가 역금융 장세로 간다. 이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를 왜 대비를 합니까 지금? 네, 이거 대비할 때는 아니죠. 근데 아주 쉬운 그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어요. 2015년 말에 12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처음으로 한 번 딱 올립니다. 그때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6년 말에 금리를 두 번째 딱 올리고 나서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금리를 중앙은행이 두 번째 인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주가가 강하게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다가 중앙은행이 처음에 금리를 내렸을 때는 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요. 근데 두 번째 금리를 인하를 하면 경기가 정말 안 좋은가 보다. 그때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금리 인하. 이때가 이제 역금융 장세로 가는 거기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포트를 다 비워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게 이제 2016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그렇게 이어졌던 그런 아주 학습하기 좋은 사례가 최근에 있었거든요. 그거 보시면 이 금리를 두 번째 인상할 때, 두 번째 인하할 때 이 타이밍으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금리를 올렸습니까? 안 올렸잖아요. 네.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건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천천히 안정을 찾아간다 그러면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는다. 네. 그러면 역금융 장세는 저기 멀리 있다. 지금 그걸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실적 장세로 갈 거냐. 근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1분기, 2분기 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실적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특수한 상황 대비해서 증가한 거니까. 예.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가격을 정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늘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실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미국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조달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보통 중간재를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늘려야 돼요. 따라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한정돼서 생각해가지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뭐 위험이라는 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준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